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아트, 미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사진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진. 이게 무슨 사진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겠는데, 바로 이제 그 몽키, 이제 왜 원숭이 사진입니다. 네. 이런 조각 작품이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원숭이 사진입니다. 그 얼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요. 먼저 오늘 얘기할 거는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챗 GPT 이런 거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잘 알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는 직접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나 이미지를 직접 키워드나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기존에 세팅된 정보 콘텐츠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 생성형 AI는 스스로 그 검색 질문에 대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텍스트로 쭉 서술하는 거죠. 또는 이미지를 찾아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형 AI 시대를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히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이런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같은 이러한 것을 원본 콘텐츠로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콘텐츠를 가공하고 또는 결합을 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 비디오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또 자주 보이는데, 이러한 그 생성형 AI의 장점으로서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검색이라든가 제작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른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제 그렇게 또 장점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또 그런 어떤 다양한 또 그 활동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성형 AI의 이제 단점으로서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생성형 AI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콘텐츠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컨택을 하고, 또는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긁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긁은 그 콘텐츠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못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사를 긁어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언론사의 기사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왜곡된 콘텐츠라고 한다면, 그 생성형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콘텐츠 자체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주제와도 관련된 것인데, 이 생성형 AI에 의해서 제작된 콘텐츠의 권리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작권자를 누구로 볼 수 있느냐, 누구에게 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에 앞서 과연 생성형 AI에 의해서 생성된 그 콘텐츠를 우리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즉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느냐. 또한 그렇다면 만약에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로 볼 수 있느냐. 이른바 그 생성형 AI,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그 AI에 우리가 저작권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작권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저작권 보호를 받으면 제3자가 그 생성형 AI에 의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함부로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면,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무단 도용을 해도 뭐 저작권 그 침해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 권리 침해로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또 저작권 보호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그 생성형 AI에 의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또 함부로 도용하는 것이 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생성형 AI가 만든 뭐 이미지 또는 뭐 음악, 이러한 콘텐츠가 과연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 법조계에서는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그 법원 판결과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캡처한 걸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이것이 이제 민사소송으로 비화됐던 사건인데, 뭐냐 하면 이 생성형 AI를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생성형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미국 우리로 따지면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저작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위원회가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미국 저작권위원회에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같은 입장을 했는데요. 미국 저작권법 법리상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은 우리 인간의 저작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사상, 사고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멋있는 영어 단어로 휴먼 어서십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된다, 인간의 저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만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AI 머신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게도 그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줄 수가 없다,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결이 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 저작권법리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 체계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우리 인간의 사상에 의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 국내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의하면 할 수 없이 그거는 저작권법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바로 제가 아까 사진으로 소개했던 이 원숭이의 사진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2016년에 그것이 이제 사건화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건에서도 바로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원숭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 아마 이 사진이 워낙 그때 당시 유명해서 인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 웹상에서 이 사진을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 어떤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에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이때 이 원숭이 이름이 나루토라고 하는 원숭이인데요. 이 원숭이가 그 작가의 사진기를 하다가 어떻게 조작을 하다가 그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원숭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셀카죠, 셀카. 셀카. 셀피가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자기가 찍은 것이죠, 자기가.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또 이 원숭이의 어떤 표정도 익살스럽고 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돼서 이 사진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을 사용하려면 이제 함부로 또 사진을 또 무단 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가지고 아마 유상으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 애호 단체가 이 사진은 원숭이가 자기가 셀카로 찍었는데 왜 사진 작가 네가 찍지도 않은 사진을 가지고 왜 네가 돈을 버냐. 그러니까 뭐 제주는 곰이 버리고 돈은 딴 사람이 번다고. 그래서 실제 이게 소송으로 그때 아마 동물 애호 단체가 아마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근데 1심에서는 그것도 이제 미국 법원에서인데요. 1심에서는 원숭이에게 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죠. 왜냐하면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가 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똑같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휴먼 어소십, 즉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진에 나루토가 자기가 셀카로 찍은 이 사진, 이거 나루토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2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2심 과정에서 사진 작가와 동물 애호 단체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사건이 종료됐는데, 결국은 이 사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20%가 30%를 이러한 동물 애호 단체 그리고 나루토 원숭이
무리들에게 이 수익의 일부를 사용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를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아까 처음에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나루토 원숭이는 생성형 AI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저작권을 인정을 못 받았고 이 생성형 AI는 뭐 그런 인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의 저작권법 법리상 그리고 저작권법 체계상 인간의 저작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저작물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그 생성형 AI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에게도 그 저작권이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로톡 즉 법에 와 관련된 주제로서 생성형 AI 제작 콘텐츠 누구의 저작물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